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화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거의 영상의 마무리 돼가는 과정에서 그 일명 속트림이라고 하죠. 속트림을 해버리는 바람에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영상을 폐기하고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도화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도화살을 뽑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일간이나 또는 일지나 또는 연지 중심으로 삼합을 만든 다음에 그 삼합의 계절, 이전 계절의 왕지가 도화살입니다. 네,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되셔도 되세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는 병화가 있고 여기에는 진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뭘로 할까요? 잠시만요. 임목 안 되고 사화. 네. 사화는 어차피 올 수가 없구나. 사화 안 되고.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연지 중심으로 삼합을 만드세요. 그럼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럼 얘는 수국이니까 겨울이 되겠죠. 그럼 겨울 이전은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그럼 가을은 삼합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유축이 되죠. 그럼 바로 겨울의 이전 계절인 가을의 왕지가 도화살이 됩니다. 연지 중심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지 중심으로 또 도화살을 뽑아 볼게요. 공교롭게도 자수가 됐네요. 그럼 또 삼합을 만들면 신자진이 될 거고, 그러면 수국이니까 겨울이 되고, 겨울 이전의 계절은 가을이니까 사유축이 될 텐데, 이 사유축의 왕지인 유금이 또 도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연지 중심으로 봤을 때 도화살, 그리고 일지 중심으로 봤을 때 도화살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일간은 병화입니다.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그럼 인호술은 화국이니까 여름입니다. 여름 이전은 언제겠습니까? 네, 봄이죠. 그럼 해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묘미의 왕지인 묘목이 도화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진도하니 가도하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제식대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묘, 오, 유는 각각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왕지입니다. 자수는 수의 제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가 있고요. 묘목은 나무의 제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 을목, 순수한 나무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오화는 화의 제왕이기 때문에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토가 있습니다만은 기토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 영상 자세히 찾아보시면 이제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유금은 순수한 금의 기운인 경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장간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녀석들의 지향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도 있지만 없는 걸로 보셔도 돼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청간 아니다 지지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이제 나와 있으세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지향점이 없단 말입니다. 왜 없냐? 내가 곧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성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표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 사주 원국에 자, 묘, 오, 유가 다 있으시다. 그럼 그분은 대단한 전문가세요. 왜냐면은 모든 기운의 대표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자묘, 오유가 모두 다 있으신 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자수는 수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인 매력입니다. 지적 매력. 그리고 요 자수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인 매력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는 나무의 기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매력입니다. 그리고 천진한 매력입니다. 왜 천진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간목은 땅을 뚫고 올라오니까 창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녀석이죠. 가장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화는 양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제 발산미가 됩니다. 발산미. 액티브하다는 거죠. 발산미. 액티브하다. 대단히 양쪽으로 발산하는 매력이다. 자, 그러면 유금은 뭡니까? 얘는 좀 차가운 녀석이죠. 차가운 녀석이기 때문에 약간 차도녀, 차도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크한 매력이다. 시크한 매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진도하니 가도하니 이런 거 따지시지 마시고 내가 자, 묘, 오, 유가 있다. 그러면 이 여기에 해당하는 매력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운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수는 이 수는 지혜의 원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매력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두운 매력이기 때문에 성적 매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묘목에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예술성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창의성이니까요. 그리고 오화 같은 경우는 뭐 양기의 절정이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금 같은 경우는 이게 숙살지기의 기운이잖아요. 뭔가 탁 쳐서 정리를 해버리는 기운인데 그게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대단히 시크한 매력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배웠으니 둘을 얻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묘목하고 오화를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갑을이 있고요. 병, 기, 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목생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목생화. 그러면 이 창의성을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묘목과 오화가 같이 있으면은 예술성이 굿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묘오가 있으면은 묘오파라 그러죠. 둘 중에 하나가 부서진다, 파괴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지장간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누가 파괴됩니까? 목생화했죠? 묘목이 파괴됐네요. 본인의 창의성을 불살르면서 발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저희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응용 한번 들어가 보죠. 응용을 하려면 글씨를 찾아야 되는데 글씨가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신, 정, 무가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이 뭐 을목은 칠 수 있겠지만 간목은 칠 수가 없겠죠. 근데 되려 이 갑을목이 정화를 생해버리게 됩니다. 아까 묘파하고는 다르지만 얘네가 정화를 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작은 불씨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이거를 발산은 하는데 아까 봤다시피 묘파만큼 강렬하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개살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경우 볼게요. 제가 이게 휴지가 아니라 지우개예요.
사실은 이제 계속 휴지로 이렇게 지어왔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제가 참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한테 이 녀석은 휴지겠지만 저에게는 지우개입니다. 네, 대단히 잘 지워지죠. 즉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껍데기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휴지를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상관을 출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누구는 정인을 출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그 껍데기에 연연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 한번 볼게요. 자수와 유금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장간을 또 한번 볼게요. 임계수가 있고요. 경신금이 있습니다. 자, 눈에 들어보시죠. 금생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자유파라고 해요. 자유파. 누가 파괴됩니까? 유금이 파괴가 되죠. 대신에 수가 대단히 강해졌죠. 수는 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파가 있으신 분들은 음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음기가 강하고 수를 활용한다. 그러면 수는 뭐겠습니까? 지혜, 총명, 또 안 좋을 때는 우울, 감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는 이 지장간을 이해함으로써 이 자유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유파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유귀문이라고도 하죠. 귀문, 귀신문 열렸다. 실제로 귀신문 열리신 거세요. 음기가 이렇게 강하니까요. 자, 그리고 대칭을 안 시켜본 게 뭐가 있나요? 자수랑 묘목을 대칭을 안 시켰네요. 이번에는 자수와 묘목을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임계가 있죠. 갑을이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을 하죠. 자,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아요. 갑목도 물을 잘 먹는 나무긴 하지만 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을목은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을목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을목은 꽃이죠. 꽃에다가 여러분들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분무기로 뿌리는 게 낫겠어요? 분무기가 낫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대니 이 녀석이 눅눅해진다. 그래서 자묘 형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되게 재미난 얘기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에 무슨 얘기를 썼나 하면은 자묘 형살은 되는데 왜 해묘는 합이냐. 저희가 해수가 큰 물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자묘 형살 의미 자체가 나무는 물을 이미 많이 먹었는데 자꾸 수생목을 해주니까 얘가 썩는다. 이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럼 자수가 작은 물이고 해수가 큰 물이라면서요. 그러면 해묘가 더 심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살이? 해묘 형살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 해답은 지장간에 있습니다. 자, 무토가 있고요. 간목이 있고요. 임수가 있습니다. 자,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간목이 두 개나 있네요. 수생목 했는데 어차피 물도 임수 하나밖에 없고 간목이 두 개나 있으니 나무가 튼튼하죠. 심지어 을목도 보태주고 있고 이러니까 해묘는 반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묘는 형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실 때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유가 없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눈이 깨이시고 조금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대칭을 안 해본 게 뭐가 있죠? 묘유. 근데 묘유는 솔직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오랑. 왜냐면은 이건 뭐 생각해 보셔도 자오가 만나면은 임계수가 병정을 꺼트리는 형상이고, 묘유 같은 경우는 유 중에 경신금이 갑을목을 깨트리는 형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도화살을 배우시면서 그 어떤 자묘형, 그리고 묘오파, 그리고 자유파를 한 번에 배우셨습니다. 그 원리까지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친구들 다 도화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분명히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럼 홍염살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자, 얘를 떼고요. 자, 홍염살은 이제 종류가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뭐 정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신유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갑신도 있고, 많아요. 뭐 병인도 있고, 이거 많아서 다 못 쓰겠어요. 갑오도 있고. 자,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다가 이 홍염살 설명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홍염살 원리 뭐 이제 이런 거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무진도 있고, 쓸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 원리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막 위에 촛불이다, 또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리고 뭐 경신도 홍염살이거든요. 경신. 차가운 금의 기운이 홍염살이다. 그리고 뭐 얘는 뭐 나무가 목생화를 해줘서 화를 빛내주고 있으니 홍염살이다. 그럼 홍염살이 대체 뭔데? 도화살이랑 뭐가 다른데? 도화살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도화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오케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홍염살은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흠뻑 빠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가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럼 이제 도화살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과 뭔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알아간다. 그럼 홍염살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이게 약간 그 볼매라 그러죠.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게 이제 홍염살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쳐보시면 이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병자, 호수 위에 태양입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예쁘거든요. 아니, 근데 얘는 왜 홍염살이 아니냐는 거죠. 그쵸? 아니, 뭐 사막 위에 등불이라 예쁘다. 다 그런 식의 설명이에요. 뭐 바위 위에 피어난 나무다. 그러니까 귀하고 예쁘다. 신유, 날카로운 금이기 때문에 창백하게 예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병자는 호수 위의 태양인데 이거 안 예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홍염살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서 이 일주들이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홍염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물론 언젠가 제가 공부가 더 깊어져서 이 홍염살의 원리도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연에 빗대어서 이러니까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쁜 그 일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뭐, 뭐, 을축 겨울에 핀 꽃인데 어떻게 안 예뻐요? 엄청 귀하죠. 그럼 이거 동염살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통계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일주들은 뭔가 대단히 매력적이더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홍염살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